나중에는 막 구역질이 나요. 막 토할 것 같고 멀미가 나요. 내가 쓴 글이 너무 별로고 제가 너무 연비가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밥값을 못해요. 놀라워요. 내가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 그럴수록 저를 또 가로막는 거는 또 뭔지 아세요? 오늘은 종종 듣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책이나 글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왔고 저도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많은 작가님들 중에 글쓰기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소설가분을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정형수라고 하고요. 소설을 참 힘들게 쓰고 계시는 정형수 작가님. 제가 제일 소설을 괴롭게 쓰진 않겠죠. 그냥 제일 괴로워하는 유독 다른가요?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누구야 괴롭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들게 쓰고 있지만 징징댄다? 제가 제일 유난이다. 유난이다. 유난이라면 제가 어디 가서도 그렇게 뭐 남 부끄럽지 않게. 진짜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진짜 좀 제가 병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들어하고 징징대고 유난을 떨면서 쓰시는 이 병적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 증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나 같이 처방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뭐 글을 뭐 잘 쓰는 방법, 뭐 글을 쉽게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말씀하실 분들도 많으실 테고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할 주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글쓰기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게 있으면 나누고 어떻게 이 난관,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는지 어떤 뭐 누구한테 등 떠밀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길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얘기하고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 병이 시작되셨나요? 저는 글이라는 걸 쓰기로 마음 먹었을 때 소설을 생각했고 그 소설을 쓰기로 한 거는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글쓰기를 얼마나 어려워하냐면 제가 그 마음을 먹은 지 17, 8년이 지난 후인 30살에야 처음으로 단편소설이라고 할 만한 글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헤맨 거죠. 글을 써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내가 소설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고 30살이 된 건 아니에요. 뭐든 해보려고 했고 중간에 그래 지금이야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많은 책을 읽고 시작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운 건 내가 부족해서인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글쓰기를 밀어온 거죠. 그러니까 17년 정도가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좀 과장하자면. 그게 어떻게 완성을 했네. 이야. 그게 결국엔 써야 써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고 세상 경험이 많아진다고 글이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글이라는 건 정말 써야지 써진다. 여전히 글 쓰는 게 어려운데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쓰는 것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쓰는 것들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가로막거든요. 제 글을 썼을 때 이게 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문학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죠.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키보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막 글을 쓰잖아요. 쓰면 한 줄만 쓰면은 이 문장이 별로라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구역질이 나요. 막 토할 것 같고 멀미가 나요. 내가 쓴 글이 너무 별로고 너무 싫어서. 근데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래도 써야 된다, 써야지 좋아진다,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써보는 게 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어쨌든 완성을 해나간 것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느낌은 나는 거구나. 예, 그게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면서 결국에 내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기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쓴 것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영수 작가님은 옆에서도 보면은 소설 한 편을 완성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들고 그리고 뭐 물어봐요. 뭐 초고는 썼는지 뭐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러면 진짜 진도가 안 나가고 뭐 어제나 지난주나 대답이 다르지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고 작업하실 때 그런 울렁증을 계속 겪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초고 단계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글 쓸 때. 계속 중간중간에 별로인 초고를 계속 확인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늘리는 방식이어서 일주일 전에 2쪽을 써놨는데 뭐 오늘도 2쪽인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오늘 2쪽 썼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동안 뭐 했어?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동안 뭐 했냐면 다시 썼어요. 그 2쪽을. 고쳤고 다시 썼고 버렸고 뭐 새로 채워 넣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럴 때도 있죠. 지난주에 2쪽이었는데 이번 주에 1쪽 반이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반쪽 버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4쪽을 버렸고 4-5쪽을 버리고 네. 남은 게 그만큼이구나. 예, 제가 너무 연비가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밥값을 괴로운 못해요. 것을 글 쓰는 게 너무 괴롭고 백지에 대한 공포증이 늘 있었어요. 백지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쓰건 이거보다 좋은 문장이며 뭐 글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내가 괜찮은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공포에 휩싸여서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비슷한 건가? 비슷하죠. 되게 굉장히 괴롭네요. 비슷하죠. 너무 슬프네요. 네. 그래도 어쨌건 저는 그런 거를 다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제 글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소설을 쓰진 않지만 본인의 글은 쓰고 있잖아요. 그걸 모든 게 글이죠. 왜 이래? 소설만 글이 아니다 이거구나. 이번에야말로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제일 강했던 거는 한 2번째, 3번째 소설을 등단하고 나서 발표했을 때였는데요. 등단하고 나서 4편째 발표를 못하고 물러나면 너무 스스로한테도 부끄럽고 자괴감이 많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에 좀 시달렸어요. 지금도 그 불안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왜 내가 글을 못 쓸 거면은 3번째에서 못 썼지 왜 13번째에서 못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난 할 수 있어. 그래 이번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감이 왔어 뭐 이런 얘기도 예. 이번 느낌 왔어 이런 얘기 종종 하시거든요. 그것은 그런 마인드 세팅이 끝난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 느낌은 하나의 소설을 쓸 때 한 200번은 와야 돼요. 그게 그 느낌이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뭘 써야 될지 느낌이 왔어.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써지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예감이 왔어. 그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와서 희망차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앉아서 한 줄 쓰고 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속이 메스꺼리고 자괴감에 빠져들고 그런 일의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뭐 누가 보면 뭐 엄청난 일 하나 보다 할 텐데 뭐 제 소설 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좀 되게 평범합니다. 평범한 그냥 10쪽, 15쪽짜리 그냥 소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종종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다. 글에 재능이 없다. 재능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런 거 존재한다고 해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난 그래도 운이 좋은 것 같다. 과분한 자리에 있나 보다. 누군가가 그래도 내 소설을 기다려준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쓴다는 생각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왜냐면 발표된 작품들만 보기 때문에 과정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작품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이걸 이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박함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과정이 그렇게 괴로울 거란 상상을 잘 못하는 게 작가들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섬광 같은 순간에 확 몰입해서 1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막 몰두해서 쓰면서 개인의 희열을 느끼고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지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소설을 읽어봤는데 영수 씨는 소설을 진짜 쉽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쉽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이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어쨌든 결과물에서 이 사람이 어렵게 썼다는 생각이 들면 읽는 분도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아, 영수 씨 소설 그렇게 힘들게 쓴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괴로운 작업의 반복인데도 정영수 작가님은 어쨌건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강력합니다. 한 가지 심플한 이유를 대자면 저는 글을 쓸 때 제가 전에 썼던 글들을 다시 읽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놀라워요. 내가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 글은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어떤 사고나 철학이 들어있다면 그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깊어요. 조금은 더 고민한 흔적이 있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떤 그 향상심,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겠죠.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영수 씨랑도 저희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되게 감화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글쓰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얘기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글쓰기가 어려운지. 글쓰기 어려운 이야기는 진짜 간단한데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시작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지라는 결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죠. 글쓰기는 시작이 있고 하나의 글이 완성된 형태를 이뤄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사고를 통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화도 생각을 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는데 글은 조금 더 고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안들 있잖아요. 나는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평소에 누구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저에 뭔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리되진 않은 채로. 예.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있고 자기를 판단하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있을 테고,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 난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난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혼자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도 시작과 끝이 있지 않는 한 그냥 한번 스쳐가듯 고민해본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쳐봐요.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리만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글쓰기는 어떤 생각을 깊게 만드는 무엇이 아니라 생각을 시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한 거죠. 예. 생각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 시작해야 되고 명료하게 그거를 끝을 내야 되고 담아내야 되고. 예. 보통 대화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상황이 끝나서 대화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난 내 상황을 최종적으로 이래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글은 어떤 상황도 용납되지 않아요. 뭐 가끔 위트 있게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제 고양이 밥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 글을 끝내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라도 내가 왜냐하면이 계속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에도 가깝겠죠. 예, 쓰기 그렇죠.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예. 소설 쓰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소설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들어가나 아니면 나는 그냥 일단 쓰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를 다듬어 나가나 이런 거랑 별도로, 아무리 구상을 하고 쓰는 사람이어도 내가 첫 번째 소설집에 들어갈 8편의 소설을 어떤 소설을 쓸지를 미리 정해놓을 수 없는 거죠. 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8편이나 썼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자꾸 도출하는구나, 아니면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꾸 이런 의문을 보여주는구나, 제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소설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방식의 글쓰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글쓰기의 어려움이 물론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거는 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책을 자꾸 찾아 읽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읽는 글들이 너무 대단해 보일 때, 그리고 글은 나 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남다른 사람만이 글을 쓰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글은 뭐 정말 본격적으로 소설가가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가 되겠다, 논객이 되겠다 이런 것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사고를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 글쓰기라는 거를 하는 거는 매우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글을 뭐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글쓰기가 저어된다면 그 사람들이 쓴 글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100만큼 좋은 글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해 그 작가는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그 작가한테 1시간 동안 말을 시키면 그 1시간 동안 본인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정도의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10시간을 주고 1시간짜리 글을 쓰라고 하면 훨씬 더 나은 글이 나올 거예요. 100만큼. 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 글은 온전히 그 사람이 내재하고 있는 글이 아닌 거예요. 아, 그 등가가 아니구나. 네. 네. 글은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글 쓰는 사람들 모두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이겨내고 나보다 좀 더 나은 글, 좀 괜찮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그 사람이 쓴 글이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일단은 끝까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써야 되냐면 더 좋은 글을 쓸 때까지. 소설 쓰기가 개인에게 주는 것들이 참 많죠. 더 나은 주고, 사람이 되셨다면서요. 네. 아니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좀 더 큰. 아니, 그거는 저도 좀 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네. 그런데 제 글만큼은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그럴 거고요. 그것도 좋네요. 어쨌건 내가 썼는데 나보다 나은 무언가를 남기는 거니까. 예, 그게 묘미죠. 그렇게 또 나온 작품들을 보면 진짜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잘 썼다는 생각 드는 걸로 봐서도 울지 마시고. 아니, 칭찬만 하면 제가 이렇게 바로 쑥스러워서. 칭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아니 어쨌든 재밌다는 거는 칭찬이죠. 그 앞에 말은 다 안 듣고. 어떠셨어요? 저희 2번째 출연이신데. 재밌네요. 이렇게 그냥 이것도 뭐 글쓰기 한 방식처럼 대화의 방식이 사고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눌 일이 없잖아요. 마치 뭐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어색하게 예, 누가 있는 것처럼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큰 사람 돼서 큰 작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눌러주시면 또 네.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이게 뭐 생각하는 느낌.